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자은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에서 제공받은 UM425IA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 한성 르누아르 노트북을 사용해보고 르누아르의 맛을 본 저는 노트북을 사고 싶어 고통받는 병에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르누아르 노트북을 찾아서 알아보고 발표 날짜와 스펙까지도 외우고 있을 때쯤 에이수스에서 UM425IA라는 노트북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디 하나 아쉬울 게 없는 훌륭한 르누아르 노트북이었습니다. 이 노트북은 빌드 퀄리티가 높고 가벼우면서도 가장 얇고 가장 배터리가 오래가는 르누아르 노트북입니다. USB DP와 USB PD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노트북을 90만원 이하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UM425IA는 이렇게 모두의 기대를 받는 노트북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급 문제로 디스플레이 밝기가 400니트에서 250니트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난번 한성 노트북으로 맛본 실패 때문인지 직접 구매하는 용기는 내지 못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에이수스 마케팅 담당자의 도움으로 여유 있는 시간 동안 직접 사용해보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누아르 4500U에 8기가 모델만 있다고 해서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UM425IA의 노트북에 대한 소개와 디스플레이의 밝기, 성능의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노트북이 마음에 드는 점은 단연코 빌드 퀄리티입니다. 깔끔하고 예쁩니다. 맥북과 같은 프리미엄 노트북까지는 아니지만 보급형 모델을 많이 탈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얇고 가볍습니다. 가장 얇은 13.3mm의 두께를 자랑하면서 1.2kg 정도의 무게로 무게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4인치 중에서는 가벼운 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USB-C, DP와 PD를 모두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충전과 영상 출력, USB 장치 연결이 USB-C 단자 하나로 가능합니다. 4K의 60Hz도 정식으로 지원합니다. 자주 이동하면서 책상 위의 모니터를 같이 사용하길 바랬던 제게 딱 맞는 노트북이죠. 기존의 전원, HDMI, USB 허브 3개나 꽂았다면 이제 1개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개에서 2개로 줄었다.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죠. 하지만 단 1개로 모든 것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USB-C 충전은 장점이 또 있는데요. 충전기를 1개만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컴퓨터를 충전하다가 필요하면 안드로이드 폰을 충전하면서 번갈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댑터를 1개를 덜 가지고 다녀도 되고 저출력 어댑터를 이용하면 더 가볍기까지 합니다. 휴대성에서 큰 장점을 보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 3.5인치 이어폰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노트북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노트북과 같이 쓰기 위해서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참에 블루투스 무선의 세계로 오세요.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음성이 싱크가 안 맞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 문제도 없고 줄에 걸릴 일도 없고 아주 편리합니다. 기본 패키지에는 USB 랜카드와 3.5인치 이어폰 잭 동글을 지원하는데요. 저는 포장도 뜯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좋습니다. 키감은 타이핑을 할수록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쫀득쫀득하고요. 가볍게 맞는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LG 그램에서 보던 키보드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키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방향키가 너무 작아요. 이게 호불호가 있는데요. 오른쪽 쉬프트키를 침범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향키를 자주 쓰는 저로서는 불편해요.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홈키나 딜리트키를 자주 사용해서 전원키를 잘못 눌러서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종료될까봐 걱정이었는데요. 똑똑하게도 누르는 키 압력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키를 누를 때 누르는 힘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눌리지가 않습니다. 더 높은 압력으로 눌러야지만 전원키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주 칭찬합니다. 키패드 기능이 있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실제로 제게 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트북은 집에서보다는 회사나 외부에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지 노트북의 소리가 좋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은 좋은 소리를 내어줍니다. 하만 카돈의 인증을 받은 스피커로 꽤 괜찮은데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헤드폰 없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장점은 여기 IR 카메라를 이용한 윈도우 헬로 기능입니다. 지문 인식을 통한 인증 방식만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굴을 들이밀기만 해도 바로 로그인을 시켜줍니다. 이게 정말 최고예요. 단점은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키코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 노트북을 쓰고 나서 제게는 노트북에 대한 2가지 선호가 더 생겼습니다. USB-C 충전과 USB-DP죠.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노트북, 그리고 IR 카메라로 윈도우 헬로우가 사용 가능한 노트북을 앞으로 구입할 겁니다. 배터리는 67Wh로 매우 큰 용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 작업 시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음은 대부분의 경우 조용한데 도서관이나 밤늦게 혼자 노트북을 하다 보면은 소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마이 아수스에 들어가서 펜 모드를 저소음으로 설정을 하면은 다시 조용하게 노트북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250니트 화면은 어떨까요? 해외 리뷰에서는 250니트보다 훨씬 더 밝게 보여진다라고 하지만 250니트 화면 밝기의 노트북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내에서 노트북을 주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햇볕 아래에서는 250이나 300이나 모두 사용 불가능하고요. 이 화면은 고속열차 안에서 찍은 화면인데요. 정오집인데 최대 밝기로 두면 딱 적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흐린 날에 창가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내에서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밝기가 아쉬웠던 때는 밝은 외부 모니터 옆에 두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의 밝기는 300니트 이상입니다. 저와 같이 민감한 사람은 화면의 밝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모니터의 밝기를 줄이면 해결 가능하지만 하향 평준화로 해결한다니 슬픕니다. 저는 모니터와 연결 시 노트북의 모니터는 거의 안 쓰거나 유튜브를 틀어놓는 용도로 씁니다. 평소에 4K 모니터를 쓰니까 작업 공간이 충분해서 듀얼 모니터를 써야 될 이유를 잘 못 느껴서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250니트의 화면 밝기는 이 노트북의 가장 큰 단점은 맞지만 소문만큼 못 쓸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화면 밝기가 어두워서 어디서 작업을 못했다, 이런 것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으니까요. 300니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과 화면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밝기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렇게 맑은 날에도 창가 옆에서 노트북을 하고 싶으시면 350니트 이상의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외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노트북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만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성능 문제도 가볍게 쓸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작업에 적합할 정도로 충분히 좋습니다. 매일같이 작업 관리자를 열고 작업을 하는데 CPU 사용률이 100% 이상이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본 성능보다 발열 관리에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얇게 만들다 보니까 발열 관리가 어려워서 CPU 사용률이 100%로 한 30초 정도만 지나도 CPU 성능이 저하됩니다. 최대 부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코딩이나 컴파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정도는 컴파일이 한 10초 정도면 끝나니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기가 램은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램을 많이 쓰는 작업, 큰 파일을 다루거나 에뮬레이터나 VM을 자주 쓴다라고 하면은 8기가 램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이나 웹 개발 작업을 할 때에는 램이 문제가 되어서 성능이 저하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크롬 탭을 많이 열었을 때 램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요즘 CPU와 SSD가 좋아서 그런지 성능 저하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노트북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작업이나 개발용이 아니더라도 가볍고 예쁘고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누구한테도 욕을 먹지 않고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휴대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주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요. 아마 부품 공급 문제가 해결되고 고급 르누아르 노트북이 나오려면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저렴하게는 나오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예쁘면서도 휴대성과 가성비를 겸비한 노트북을 찾는다면 지금은 이 노트북이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개발자였습니다.